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료구조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주의 과제를 먼저 풀어보고 지나갈게요. 이런 문제를 이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문제 조건에 맞춰서 따라 푸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문제를 먼저 봅시다. 이쪽에 문제를 보면 두 문자열의 길이는 100이 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하면 두 문자열의 길이가 1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1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자열의 입력은 스캔F의 %s를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스캔F 그래도 안내문을 내줘야죠. 이렇게 해서 전화문자 %s를 사용해서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strcmp라는 함수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봐 사용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두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요거를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캐릭터 포인터 타입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지금 이 함수를 이용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구현하는 과제가 이 함수 내부의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의 연산을 사용해서, 그런데 두 개의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 안에는 문자들이 원소로 들어있죠. 그러면 배열의 원소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나 배웠잖아요. 포인터 변수로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액세스할 수 있고, 포인터 변수 사용하지만 포인터 연산으로 인해서 그 포인터 값은 변경하지 않고 포인터의 덧셈 연산을 이용해서 각 원소를 액세스하는 방법,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를 제시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포인터 타입 변수 두 개를 선언하여 각각의 문자열의 첫 문자를 가리키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고 첫 문자를 가리키게 한다. 됐습니다. 두 포인터의 간접 참조 값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는 while문을 어디다 써서 얼만큼을 묶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봅시다. 같으면 계속 비교하고 앞쪽 문자열이 크면, 그럼 근데 간접 참조 값이 큰 거니까 앞쪽 문자가 크면이라는 것이죠. 그 시점에는 앞쪽 문자열이 큽니다 라고 출력하고, 뒤쪽 문자열 쪽이 크면 뒤 문자열이 큽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문자열이 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열에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고 있는 P1이 있고, 두 번째 문자열에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는 P2가 있죠. 그럼 이거 두 개의 각각 간접 참조 값은 두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되겠죠. 그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해서 크고 작음이 판단이 나면 이게 크다 저게 크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 종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두 문자가 같으면 문자 열을 비교하는 거니까 다음 문자를 비교해야 되겠죠. 두 포인터 변수를 각각 한 칸씩 뒤로 이동합니다예요. 이거는 여기서 종료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죠. 같을 경우.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2, 3을 계속하래요.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것이 while의 조건문이 되어야 되겠죠.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그리고 둘 중 하나가 널 캐릭터를 만났다면, 그러니까 이 조건문에서 빠져나온 상태인 거죠. 길이가 더 긴 쪽을 크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while문을 먼저 만들고 봅시다. 지금 여기 4번 이것이 while문의 조건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str1, 2를 쓰는 게 아니라 p1, p2를 쓰는 거예요. p1이 널 캐릭터, 그 다음에 p2가 널 캐릭터. 둘 중 하나라도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니까 둘 다 널이 아닌 동안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맞춰줬어요. 그럼 저 while문 안에다가 2, 3번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5번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널 캐릭터를 만났다면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길이가 더 긴 쪽을 크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이 위치라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너를 만났다는 얘기죠. 너를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개 다 너릴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문자열이 같다는 얘기죠. 둘 다 너릴 수도 있고, 한쪽은 다른 캐릭터고 한쪽은 널 캐릭터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널 캐릭터는 다른 모든 캐릭터 값보다 가장 작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냥 두 개를 비교해서 P1이 P2보다 크면 그냥 P1이 더 큰 겁니다. 그죠? 앞 문자열이 큽니다. else 뒤쪽 문자열이 큽니다. 이거가 더 크면, 그리고 같습니다 라는 말은, 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옵션으로 해줄게요. 제가 두 문자열이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한 대로 이 안에서도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두 변수의 참조값이 같은지 비교한다. 같으면 계속 비교. 이 부분만 지금 여기하고 다르죠. 같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같았을 때 두 문자열이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캐릭터를 비교하러 가라는 얘기죠. 앞쪽 문자열이 크면 이렇게, 뒤쪽 문자열이 크면 이렇게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자 한 개가 같았다고 해서 그냥 두 개가 두 문자열이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자를 비교하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포인터 변수를 각각 한 칸씩 뒤로 이동하면서 원소를 액세스하라고 지정하고 있죠. 이 조건만 안 지키신 분들한테는 그냥 OK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감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액세스를 하라는 건지 세 가지 방법을 다 아니까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하는 게 적당할까요? 일단 완전히 다른 문자열, 이런 식으로 했더니 뭐 하나 빠진 거죠. 닫아봅시다. 뭘 빠뜨렸죠? 여기서 큽니다 라고 했으면 바로 반환해야 되겠죠. 큽니다 하고 반환을 안 하니까 그냥 while문을 이거 뿔뿔도 없이 계속 도는 겁니다. 다시 실행.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완전히 다른 첫 번째 글자부터 완전히 다른 글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앞쪽은 조금 같은데 길이만 달라요. 이건 지금 AS까지는 같은데 앞에 문자열을 포함하면서 뒤에 하나를 더 가지고 있죠. 그러면 뒤쪽 문자열이 큰 걸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AS, D, AS 이렇게
앞 문자열이 큽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입력을 넣어서 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경계값을 정해서 테스트하는 연습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이제 3장 순차 자료 구조와 선형 리스트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형 리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선형 리스트는 무엇과 대치되는 개념이냐 하면 연결 리스트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선형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형 리스트라 순차 자료 구조는 어떠한 자료를 일렬로 늘어놓은 모양을 순차 자료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일렬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현재 항목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항목의 앞에 항목이 무엇이고 뒤에 항목이 무엇인지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항목이 한 개, 뒤에 항목이 한 개인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의 조건을 지키려면 그냥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이 모양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선형 구조이고 순차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순차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자료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늘어놓는 데 있어서 들어온 순서대로 어떠한 순서의 규칙 없이 그냥 쭉 보관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은 보관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관을 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아내야 되는데 순서가 없이 유지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때 전체를 검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순차 자료 구조라는 것은 어떠한 키값을 기준으로 항목들을 순서 있게 늘어놓아야지 순차 자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앞뒤가 명확하고 앞에 한 개 항목, 뒤에 한 개 항목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거를 메모리에다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구조로는 이렇게 줄줄이 늘어서 있는 이러한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 메모리, 물리적인 메모리 상에서 이렇게 쭉 붙은 영역에 유지가 되면 이것이 선형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항목이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가 저렇게 연결된 영역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떨어진 영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는 법을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 서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있어요. 서로 연결시켜서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상에서는 이렇게 아무 곳에나 있지만 이거의 논리적인 구조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법,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하는 법, 연속되지 않은 메모리에 연결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 그러면 그 중에 선형 리스트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이러한 형태를 배웠어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 어떠한 타입이던 간에 이 인테저 타입 100개 즉 400바이트가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잡혀야 그것이 배열인 것이죠. 예,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의 의미는 순차 자료 구조 중 선형 리스트다라고 배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장의 학습 목표 순차 자료 구조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선형 리스트의 개념과 연산을 알아본다. 연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볼 거예요. C 언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자료 구조를 다뤄보는 것이죠. 그리고 선형 리스트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장의 끝에서 두 가지 예제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펜으로 바꾸고요. 예, 어떠한 자료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 구조의 대표 연산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조회. 조회는 아까 얘기한 특정 자료를 수백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자료를 찾는 겁니다. 검색이라고도 하죠. 검색해서 그 자료가 몇 번째에 있으며 어,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그냥 1과 10과 100을 저장하겠다. 그럼 10, 100 이렇게 저장하고 뭐 이 사이에서 순서를 어떻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필드 하나, 인테저 값 하나로 되어 있는 항목을 저장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목은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고유 키가 하나는 있죠. 학번. 학번이 겹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학번, 이름, 기타 등등, 뭐 주소, 점수, 어쩌고 저쩌고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한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개, 여러 개 있는 형태이죠. 이거를 1차원 배열로 유지하는 형태로 자료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 자료라고 다루는 이러한 숫자, 요것은 바로 여기에서 키가 되는 학번 자리를 의미할 거예요. 그럼 검색 또는 조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번이 2020 5511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학번 항목에서 쭉 검색을 해가면서 검색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을 다룰 수도 있고요. 해가면서 이 학번이 내가 찾는 학번이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내가 찾은 데이터다라고 키에서 딸려 나오는 이 항목 전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럼 이제 검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은 특정 키 값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검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연산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하는 건 중간에다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도 뺄 수 있고 맨 끝에서도 뺄 수 있고 그래서 삭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항목의 삽입, 삭제, 그 다음에 특정 항목을 키로서 조회 이렇게 세 가지 연산을 보통 자료 구조에서의 대표 세 가지 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배열이라는 순차 자료 구조 선형 리스트에서도 역시 이 조회, 삽입, 삭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배열이라는 것에서 특정 원소를 조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열이 내가 10만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에 9989번째 원소를 액세스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을 계산하면 되죠? 이것이 만약에 인테저형 배열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원소가 4바이트씩 잡고 있겠죠. 메모리를. 그러면 이 A라는 것 자체가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주소는 알아요. 시작 주소를 그냥 임의로 100번지라고 해봅시다. 그럼 100번지인데 4 곱하기 9989번째잖아요. 그럼 9988 두 번째면 4 곱하기 1만 하면 되겠죠. 첫 번째면 4 곱하기 0 해야 되니까 하나 빼서 9988을 곱해줍니다. 그럼 무슨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9989번째 원소가 있는 번지수죠. 그렇다라는 것은 배열에서 조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식, 덧셈 한 번, 곱셈 한 번, 이것만 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임의 번째에 있는 원소라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에서의 조회 작업이라는 것은 그냥 번개처럼 빨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회에 들어가는 연산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맨 앞에서 멀리 떨어진 원소라고 해서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노력만 해서 특정 원소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하다. 그럼 삽입 삭제에 있어서는 어떤가 봅시다.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삽입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리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 3, 5, 7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2가 자리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얘네 셋은 다 한 칸씩 뒤로 미루어야지 됩니다. 이게 배열에서의 삽입 연산의 어려움이에요. 특정 자리에다 삽입을 하려면 그 자리부터 뒤쪽에 위치한 원소들은 전부 한 자리씩 옮겨 앉아야 됩니다. 반대로 삭제 연산도 똑같죠. 요것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한 칸씩 앞으로 옮겨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 삭제 연산은 조회 연산은 아주 빠른 거에 비해서 삽입 삭제 연산은 아주 느리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전에 얘기한 순차적인 저장 방법과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를 했었어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는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있지 않다고 했죠. 지금 이 조회가 빠르고 삽입 삭제가 느리다라는 특징은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모든 항목이 연속적인 메모리 영역에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이 세 가지의 효율에 있어서의 특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적인 메모리 영역에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는 이 세 개의 특징을 반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거는 여기 가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은 자료 구조에 있어서의 대표 연산 세 가지는 이거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배열은 조회는 어떻고 삽입은 어떻고 삭제는 어떻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왜 효율적이냐 왜 비효율적이냐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료 구조는 이론 과목입니다. 코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 보거나 그럴 때도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이메일로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순차 자료 구조의 개념 설명을 쭉 봅시다. 앞에서 제가 말로 다 했기 때문에 한번 검사하고 지나간다라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순차 자료 구조는 논리적인 순서는 프로그래머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앞뒤가 명확하게 한 줄로 쭉 늘어선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그러한 논리적인 순서와 물리적인 순서는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놓여 있는가가 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와 물리적인 순서가 일치하게 놓는 것을 순차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C 프로그래밍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는 배열이 있다. 그리고 메모리 저장 방식, 순차 구조와 연결 구조는 저장 방식은 이거는 순차적이고 이것은 아무 곳에나 있다. 서로 떨어진 곳에 한 항목씩 있다. 그리고 연산 특징, 삽입 삭제는 느리고 이쪽은 빠르고 조회는 빠르고 이쪽은 느리고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는 이쪽은 배열, 이쪽은 포인터를 이용한 구현. 요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모른다고 해도 당황하시지 않아도 돼요. 다음 순차 자료 구조와 선형 리스트의 이해. 자료를 구조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일렬로 쭉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래도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름으로, 물론 이름이 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름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장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선형 리스트는 그냥 보관하지 말고 여기 순서라는 말이 나왔죠. 자료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리스트, 순서대로 보관해 놓은 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때는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자료 구조를 배우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문자열을 배우는 것은 또 하나를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열이나 구조체를 다루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한 항목에 숫자 하나씩 인테저 값 하나씩 있는 식으로만 실험을 쭉 할 겁니다. 선형 리스트를 저장하는 것은 순차 방식으로 구현하는 선형 순차 리스트라는 것이 배열이죠. 즉 그래서 시작 위치와 원소의 크기를 알고 n번째 원소를 꺼내고 싶다 라고 하면 시작 위치 더하기 원소의 크기 곱하기 n-1 이렇게 하면 특정 번째 원소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다.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원소 삽입,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로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